최근 군 당국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서 1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공식 확인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내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푸틴 대통령이 17일 자로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하서한 내용을 27일자 신문 일면에 공개했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등 우방국 정상들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연하장을 한꺼번에 보도하곤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푸틴 대통령의 연하장 내용을 공개하며 별도 보도를 한 점이 이례적이다. 푸틴 대통령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 새해를 맞아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라며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로조, 러브, 관계를 새로운 질적 수준으로 격상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회담에서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주요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근본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다가오는 2025년에도 역사적인 조약 이행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긴밀히 이어가고 현대 사회의 위협과 도전에 함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는 양국 인민들의 근본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과 그의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성과를 이루길 바라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모든 국민에게 복지와 번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북러조약을 체결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로 초청하기도 했다. 이후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병하는 동시에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왔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북한군 동향 자료에서 전투에 투입된 북한군 가운데 1,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합참은 또한 다수의 첩보를 분석한 결과 북한군이 교대 또는 추가 병력 파병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이 현지 지도 시 공개한 자폭형 무인기 등의 생산 및 지원 동향도 일부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24일에는 우크라이나군 특수전사령부가 전투 중 사망한 북한군 병사가 쓴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편지에는 정경홍이라는 병사가 친구 송지명의 생일을 축하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북한군 포로가 잡힌 사실도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상을 입은 북한군 한 명이 생포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후속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관 배에 총까지 쐈다. 붙잡힌 러시아 포로 북한군은 광기 그 자체,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일부 러시아 병사들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에 대한 불만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북한군이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사격하며 심지어는 동료 병사나 교관에게 총을 발사한 사례까지 있다고 밝혔다. 22일 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RBC는 포로로 잡힌 일부 러시아 병사들의 신문 내용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한 포로는 북한군에 대해 이론적 지식은 부족하지만 훈련량은 많다며 많은 병사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그들은 무례하며 심지어 동료 병사의 소총을 빼앗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자신들의 이동 방향이나 방식에는 관심이 없다며 완전히 미친 자들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포로는 북한 병사들이 무기를 부주의하게 다뤄 동료 병사의 다리를 쏘거나 교관의 복부를 쏜 사례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언어 장벽에 따른 문제도 지적됐다. 한 포로는 솔직히 북한 병사들과 멀리 떨어질수록 더 평온해진다며 그들은 드론이 우크라이나의 것인지 러시아의 것인지 구분하지 않고 하늘을 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격하고 심지어 격추까지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이날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3명을 사살했다고 밝히며 시신과 함께 군용 신분증으로 보이는 문서 사진을 텔레그램에 공개했다. 특수작전군은 사망자 이름은 방국진, 리대엽, 조철호라며 그러나 신분증에는 러시아어로 김칸 솔라트 알베르토비치, 동크잔 수로포비치, 벨리에크 아가나크 카블로비치로 표기돼 있다고 전했다.
해당 신분증에는 사진과 발급기관의 도장이 없으며 출생지가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고향인 투바 공화국으로 적혀 있다. 하지만 서명란에는 한글 이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어 북한군 소속임을 짐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평가받는 북한군은 전장에서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다. 미군 관계자는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수백 명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북한군 사망자가 최소 100여 명, 부상자는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러시아 지휘관들은 최근 며칠간 우크라이나의 포격과 드론 공격에 의해 큰 손실을 입고도 여전히 북한군에 대한 장갑차나 포병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며 북한군을 단순히 기내 전술로만 활용해 우크라이나 방어력을 소모시키려는 의도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북한군 러 파병, 내부 불만 촉발 가능성 높아져 김정은 총비서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규모 경제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내부 주민들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이러한 불만을 폭발시키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알판스는 매년 연말 내년도 국제정세를 분석하는 2025년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는 김정은 총비서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2025년에 맞춰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완수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피로감이 크게 확산되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은 정주년,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으로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지난 2021년부터 진행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 극대화를 목표로 한 정책들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추진의 여력이 부족해 사업에 필요한 자원과 재정 조달을 대부분 각 지역의 자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김 총비서는 지방에서 공장이나 주택 건설이 지연될 때마다 현장 간부들을 질책하고 단속해왔으며 이는 정책 성공 여부가 지역 간부들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다. 또한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냉각되면서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된 점도 주목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했으나 이에 따라 중국과는 다소 소원해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서 사상자가 다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북한 내부에 누적된 불만을 분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존 세대와는 달리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외부 정보에 민감한 장마당 세대, 1980년대 이후 출생 세대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을 인용 보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푸틴 대통령을 서방 제국주의에 맞선 영웅적 지도자로 부각시키고 미국과 우크라이나를 악마화하며 파병을 정당화해 내부 여론의 부정적 반응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북한이 파병을 해외 노동력 수출과 동일시하는 선전을 펼치거나 귀환 병사들에게 영웅 칭호를 수여하며 물질적 보상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려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었다.